자, 이제 본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은 시작이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법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배울 부분은 첫 번째, 뭔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사실이 발생을 했고, 당사자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주장을 한다. 그러면 사실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도 없는데 법원이 알아서 사건을 케어내는 일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뭔 일이 있었는지는 주장을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에 대한 주장을 법원이 대신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의 주장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당사자가 찾아와가지고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요.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게 정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실이 없는지를 확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원고 당사자가 그와 같이 주장을 한다면 피고도 같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랬더니 피고가 즉 원고에 의해서 지목된 그분이 제가 돈을 받긴 받았는데요. 그게 빌려받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공짜로 준 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은 금전 소비 대차를 주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증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이와 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거부터 확정을 해야 사건을 해결하죠. 그래서 사실의 확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확정은 누가 할까요? 법원이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법원이 한다. 이것을 우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사실 확정 자체를 직권조사라고 하긴 좀 어려운 면은 있어요. 소송법상.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민법 총칙에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두세요. 그 입에 소송법적 요소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누가 말했었던 어느 사실 하나가 확정이 됐다면 그에 의해서 이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법을 찾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다룰 법을 찾고 그 다음에 찾아내어진 이 법, 이것도 사람이 쓴 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법원은 나름의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에 적용을 합니다. 법을 찾아서 해석을 하여 적용을 하는 것,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법은 법원이 제일 잘 안다. 아셨죠? 여기까지는 법원의 직권조사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입해서 적용한 결과 일정한 결론이 빼어져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때 내어질 수 있는 결론은 이 법을 적용한 결과 원고에게는 이와 같은 청구권 있음, 없음 이라고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판단이 떨어지게 돼요. 되었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정의를 한다면 첫 번째, 사실에 대한 주장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두 번째, 법은 법원이 제일 잘함.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해 줌. 이것을 우리는 그 이름도 유명한 법적 3단 논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셨죠? 자, 그 중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정을 하는 문제, 이것을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아까 이제 법률과 관련된 행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률 행위에 대한 해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해석은 법의 해석이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행위를 뭘로 해석을 할 것인가? 즉, 소비대차로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증여로 해석을 할 것인가? 따라서
소송법상 용어에 해당되는 사실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도출시키는 것이어야 법원은 사건을 맡아줍니다. 아셨죠? 우리는 이 영역만 다루는 거예요. 법학 공부하니까.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한 이 사실 관계는 법과 관련된 관계를 맺었을 때라야 법원은 판단을 해줍니다. 아셨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실관계란 법과 관련된 관계이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용어를 붙여 법률관계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관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법과 관련된 관계 아니면 우리는 취급하지 않음. 그것은 인간관계라고 이름을 붙인. 아셨죠? 단지 순수한 인간관계 영역의 다름 아니다면 이것은 법의 판단 대상이 되질 않음. 되셨습니까? 자, 그 정도.